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상승에 제약이 있는 시장입니다. 베어마켓, 이 약세장을 돌파해 줄 수 있을 만한, 반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연준은 과연 경기 침체가 와야 멈출까요? 금리 인상기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7%를 넘어서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레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기업가들이 위기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가 현재 미국 경제 여러 가지 위기와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건설사들의 PF 대출 관련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건설사와 증권사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변동성과 더 어려운 경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과연 나는 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계속해 보셔야 되겠죠. 올 겨울 보릿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버티고 생존하는 법, 바닥을 공략하는 법,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또 오전장 세 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바라볼지 목요일에 강한 코멘트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달콤한 유혹, 믿음의 배신. 최인호 전문가 낮잠 자면 올라있고 밤잠 자고 나면 내려가 있다. 이정호 전문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정말 눈을 감고 뜨면 올라가 있고 감고 뜨면 내려가 있는 게 장중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변동성이 높은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제 차익 실현과 관망의 의견을 주셨던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좀 털고 가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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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제 털자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맞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지나고 나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컨셉은 일정할 겁니다. 조심조심 해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왜냐면 지금 워낙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약해져 있고 투심이 약해져 있고 시장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달콤한 유혹 같은 말들이 많죠. 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 저도 포함해서 저도 예전에 멋모르고 매매를 할 때 보면은 나한테 좋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제 말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한번 종목을 살펴보고 시장을 보다 보면 또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마치 이게 무슨 드라마, 네,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우리에게 녹록치 않은 시장인데 서두르지 마시고 이 달콤한 유혹과 믿음의 배신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는 아마 스스로 마음이 아직 일관되게 이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힘든 그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이렇게 좀 달콤한 말씀이지만 조금 부드럽게 경고성, 우리 주의를 다 같이 하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시장 상태가 계속 좀 상승 같지만 좀 설익은, 실익은 좀 요원하다. 뭔가 설익은 과일을 우리가 좀 따는 것처럼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좀 조급함을 버려야 할 때, 조급함이 있어도 좀 눌러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계속 시장도 연준도 지금 좋은 전망은 전혀 나오지 않고 베이지북을 봐도 경기 침체가 단어긴 하지만 지난번에는 10개였는데 13개였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점점 비관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관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실적들은 그래도 의외로 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실적 전망치가 하향된 거고 그거를 조금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니까 그냥 와우 이렇게 반응을 한 거지 실적이 바닥에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실적들도 기업들의 실적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해서 이 프로젝트에 28억 달러에 우리 돈 한 4조 정도 보조금을 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 또 역시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을 대폭 확대한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개인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공매도를 차라리 없애는 게 어떠냐 이런 기회 그런 개인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좀 미흡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런 시장에서 좀 봐야 될 종목들은 뭐 소비자 금융들 소비자 금융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뭐 리드코프라든가 뭐 이런 추신업체들 있잖아요. 그 고려 신용정보, SCI 평가 정보들이 시장이 빨간불이 날 때는 이상하게 또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밀리는데 또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얘네들이 또 꿈틀꿈틀합니다. 근데 멀리 좀 보면은 당연히 이 회사들은 나중에 수혜를 받을 걸로 다들 예상이 충분히 될 겁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되고요. 증권주는 좀 주의 관점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탁금이 좀 줄어들고 결국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증권회사들은 실적이 다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작은 종목들이 달콤한 좀 움직임, 유혹을 좀 주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일이 그걸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시총이 작은 애들이 지금 같은 이런 혼란의 시장에서 찌라시성 기사 같은 게 나와서 갑자기 장중에 상한가를 육박했다가 또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빠지고 어제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왜 이거를 달콤한 유혹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회사 자체를 보면은 전혀 이상한 건 없어요.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괜찮은 것들인데 갑자기 바닥에서 솟구쳤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다 보면 그런 거 쫓아가다가 물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좀 조심해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뉴스들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소식들 보면은 SMR 관련 원전 관련들 뉴스들 그리고 달러 엔이 좀 150엔까지 이렇게 거의 육박해서 가서 90년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찍는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무디스에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얘기를 했네요. 한국증권업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 그리고 달러를 대거 매도한 국민연금이란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달러가 고점이 이제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북한이 계속 연쇄적인 도발 중국 당대회 때는 좀 안 할 줄 알았는데 살짝 신경을 거스르는 일, 그런 일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발이 좀 잦아지다 보면 나중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잔잔발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작은 방산주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뉴스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좀 시장이 오늘 좀 밀린다고 해서 너무 또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방산주들, 중소형주들 가운데서 어제 윤겸 전문가가 퍼스텍 공략했어요, 전문가님. 그래서 두 자릿수 나왔죠, 오늘 들어온 주가 올라가면서 이런 종목들 또 시세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군들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티켓 소식이 있고요. 신상원 전문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달콤한 유혹을 믿지 말자, 믿음이 배신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생각하면서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금융 관련주, 채권 출시법 말씀이신가요? 네. 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이 계속 꿈틀꿈틀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금융주 얘기 말씀드릴 때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죠. 대형주와 이제 이런 소비자 금융 작은 것들. 그 중에서 이제 푸른저축은행이 그때 앵커님하고 얘기하다 한 그 기준으로는 한 7, 8% 정도 좀 올랐더라고요. 금리가 이제 은행 금리보다 좋았는데 그렇게 조금씩 이제 시세들은 나오고 꿈틀거리는 게 다시 조정을 거치고 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들도 있고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길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 금융 가운데서는 두 가지 종목을 보셨고요.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증권주는 주의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 여행, 항공, 호텔주, 시장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쪽 배터리주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차우차우님께서 퍼스텍 아침에 매도 잘했다고 하셨는데요. 잘 챙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증권주에 대한 의견 세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증권주,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6%까지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와 증권주 가운데서 일부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증권가에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 기사를 통해서 또 오늘 시장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자금 경색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분께 우선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건설사 PF 관련 변수, 앞으로 악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그렇지 않으면 초록불입니다. 건설사 PF 리스크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제한적일 것으로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어제 나온 이슈들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어제 나온 이슈 보시면 롯데캐피털에서 기업 어음을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15%의 고금리인데 이 발행이 실패했습니다. 자금이 모이지가 않았고요. 이렇게 채권 시장, 자금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에서 유상증자 2천억 원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레고랜드를 지을 때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원래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했다가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이 말을 번복했습니다. 지급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번복을 하게 되면서 이런 지자체 관련한 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지금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증권사라든지 그리고 또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는 소형 건설사들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노란불, 최인호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이게 금융위에서 일단은 지금 채권시장 안정펀드 여유 재원이 1조 6천억 원을 일단은 지금 단기 채권을 일단 매입을 재개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빨리 요동치거든요. 시장이 빨리 요동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금융위에서 빨리 이렇게 불을 빨리 꺼주지 않으면 이 확산 조짐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설주까지 같이 촉발되는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건전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도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늘도 보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4분기는 좋을 거다. 막연한 어찌 보면 건전성에 대한 규제도 정확하게 완화하고 컨센서스적인 부분에서만 좀 할 게 아니라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금에 대한 시장 혼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근데 그걸 얼만큼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만큼 빨리 이 시장을 이렇게 마감하는 것도 지금 남아있는 지금 정치에 어찌 보면 희망의 좀 불씨로 좀 보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사르는 판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사르는 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팡 한번 누가 불을 라이터를 한번 튀어서 한번 터지냐의 좀 그런 관점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안 좋은 시장에서 악재는 악재지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빨간불 켰습니다. 네, 건설사 PF 이슈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롯데캐피탈 이 기업 어음 발행 실패, 이건 롯데건설에서 PF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기업 어음 시장에서 조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경색 우려감이 나오는 겁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졌을 때 이 채권이 만기 도래했을 때 이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 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뭐 대형사까지 위험한 건 아니고요. 이런 소형 건설사들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노출되어 있는 증권사라든지 혹은 금융기업들 관련해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그 레고랜드 관련해서는 좀 윤곽이 나오는 게 증권사들 쪽에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대신증권이라든지 신한투자증권 또 한국금융지주의 한국투자증권 이런 기업들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은데 어쨌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레고랜드 프로젝트 왜 강원도는 번복했을까요? 네, 채권 지급 보증하겠다 하고
하지 않겠다로 번복했습니다.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있는데 확장 가능성 있다고 보셨으니까 지수에 영향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지수에 영향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중에서 한 2천억 이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 해서 ABCP 그게 한 2,050억에서 아까 신한증권이 조금 좀 크네요. 550억 정도 되니까 가장 큰 거로 지금 나오는데 일단은 다 상장돼 있는 종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건설업 아까 도미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신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원자재 지금 이슈부터 시작하고 네. 고환율로 인해서 지금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부진을 조금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 대형주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주 캐파에 있는 지역성을 둔 건설업체라든지 아무튼 증권가에서는 조금 데미지는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금융위가 잘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풀어야 될 저는 숙제라 생각합니다. 네. 뭐 크레디트 스위스 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손실이 나오면서 이거를 또 반영을 하게 됐을 때 기업이 좀 위태위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건설사 PF 국내 이슈 이정우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어요. 네, 노란불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게 요즘 제일 큰 하도 원자재 이슈나 미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에 건설사나 이런 부분이 파산 우려나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중국의 헝다 사태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시장에 공포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란불로 했습니다. 네. 일정 부분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지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셨고요. 신상원 네, 전문가님. 네, 저도 정호 전문가하고 마찬가지의 의견인데 일단 노란불을 한 이유는 정확하게 이거를 다 파악은 못 해봤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이 PF라는 게 정말 예전에 우리 서브프라임 때 이후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이제 그 피해를 보고 큰 회사들도 많이 좀 없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는 어쩌면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나 뭐 당국에서 어느 정도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저는 중국이 좀 더 그런 것들이 더 발생돼서 전 세계적인 금융의 불씨를 이게 안 좋은 거를 할까봐 우려도 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그 레고랜드 말고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길 바라야겠죠. 지금 자금을 되게 구하기는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인 중에 이제 PF 해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있는데 요즘 놀고 계시더라고요. 네. 돈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냥 실생활에서 보면 이 업계가 지금 힘들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뉴스에 그런 쪽들이 나온 걸 보고 저도 이거 좀 눈여겨볼까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노란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놀고 계시다는 건 그래도 마음이 편하시다는 거고요. 정말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한 기업들의 변수들은 우리가 자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아서 기업이 위태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쪽일지도 한번 체크를 계속 해나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최인호 전문가, 낮잠 자면 올라있고 밤잠 자고 나면 내려가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조금 오른다 싶으면 한 두 번 내려가고 또 오른다 싶으면 두 번 내려가고 해서 하방 곡선을 계속 지금 이게 차트상으로도 많이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만 보도 느껴지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두 개는 어제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전일 미증시 프리장에서 넷플릭스가 중간 광고를 통해서 이제 광고 수입 효과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어제 프리장에서 13%가 상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오늘 또 아침이라니까 또 시외 거래에서 또 테슬라가 또 마이너스 6.28%가 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계속 변해가면서 변동성이 강한데 그나마 미증시는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크지 않고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국내 증시는 사실은 단발성, 단기성 어떤 외인들이 들어오기 참 좋은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일단 수급을 열어놓으면 개인과 기관과 사모펀드가 들어오기 참 좋은데 오히려 미국 시장도 이제는 만만치 않은 어찌보면 단기성 매물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돌아가는 이런 시장 형태를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믿을 게
믿지를 못하는 어찌 보면 시장이 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징검다리 장세입니다. 일단 이틀 올랐다가 또 빠지고 하는 미증시도 아무튼 단기성 투심을 작용하기 때문에 뭐 서학개미니 동학개미니 아무튼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 국내 증시에 믿음이 없다고 이게 또 가셨다가 또 많이 지금 낭패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단기성 투심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됐고요. 일단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에 대해서는 뭐 다들 뉴스 플로우적인 부분에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그냥 저는 맞아 뭐 지금 일단 연준의 매파적인 일단은 성향입니다. 변동성 장세에 일단은 내년 초까지 금리 계속 유지할 거다. 난 두 분의 일단 빅스텝을 갈 거다는 강한 의지. 우리는 미국의 경제 성장은 올해는 관심이 없다. 일단 내년 내후년도 시간 흘러가니까 그때 하도 된다. 그래서 어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잡겠다는 강한 일단은 매파적인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채권 시장까지, 미증시 채권 시장까지도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도 빠지고 원자재도 빠지고 곡물도 빠지고 강달러만 계속 유지되면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조정하기 다 상당히 좋은 패턴으로 어찌 보면 좀 큰 데미지 없이 가는 어찌 보면 시장이 지금 흘러갈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요. 그러면 지금 미국도 가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지금 미 증시를 봤을 때 국내 증시의 커플링적인 현상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언제 11월, 12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한번 보면 지금 미 신규 주택 시장 자체가 지금 저점이에요. 왜냐하면 국내 주택 그러니까 담보 대출하는 거랑 변동성과 고정과 조금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대부분 이제 고정을 많이 합니다. 보통 하기 때문에 한국은 30년을 대부분 많이 쓰고 미국은 보통 10년을 많이 쓰거든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약간 위축이 된다는 것은 그 집을 지을 때 하우싱을 만들 때 이제 원목이라든지 이제 건축 자재 이런 부분도 이제 관련 종목들이 조금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포인트를 이게 저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포인트다. 맥점이라는 것을 한번 시장을 보면서 잘 분석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서 지금 알루미늄 관련 지금 돼서 국내까지 좀 여파가 조금 있다고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에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국내 이제 광양에 이제 영국 금속 선물소 이제 LM이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싹 돌아서 이제 전 세계로 풀어 나가는데 하필이면 시장이 이제 광양항에서 스타트가 된다는 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리가 그다지 이렇게 친한 국가도 아니지만 일단 우리는 한반도를 일단은 세면에 바다를 가지고 보세 창고적인 그런 시스템화가 잘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금속 거래소에서 일단은 우리 창고에서 지금 이게서 많은 양인데 양에도 아직까지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 급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섹터가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해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부터 시작해갖고 남선이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나왔는데 그래도 올 하반기까지는 2차 전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섹터가 저점에서 좀 움직일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섹터 일단 비철금속 중에서 알루미늄 섹터 보크사이드 관련 종목들을 조금 한번 유심 있게 좀 보시면 좀 시장을 계속 가는 시장의 뷰에 한번 대응하는 전략만 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이 나서 지금 바닥권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 미러 갈등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알루미늄이 배터리의 소재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시 이 섹터가 리튬에 이어서 알루미늄주가 시세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네. 남선을 말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사마 알루미늄 원래 조일 알루미늄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알루미늄이란 말이 붙으면 전반적으로 비철금속 같이 이렇게 엮는 어찌 보면 같은 테마성, 동적 테마성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철강 쪽은 원래 그 좀 강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 배터리 주는 조일이랑 사마가 네, 맞습니다. 실제 배터리 네, 주고요. 그리고 시장의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사마가 지금 상당히 조금 이게 흐름이 수급이 터지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상방으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마찬가지로 사마도 그렇지만 작년 이맘때 241평을 보더라도 흐름 보더라도 작년 가을에도 상당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이 시장에서 알루미늄이라든지 비철금속 꼭 해마다 우리가 사계절이 오는 것처럼 내년 이 시간에도 가을인 것처럼 또 시장의 흐름은 계속 변동하면서 파동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들 보실 때 파동적인 분위기를 항상 이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도 좀 잘 잡을 거라 예상됩니다. 네, 미국 신규 주택 시장이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이제 금리가 왜냐하면 전반적인 금리 인상은 일단은 돈을 100% 주고 사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대부분 융자, 주택담보, 주담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렌털 위주의 좀 산업만 계속 그냥 유지될 거로 예상되고, 뭐 CPI를 보더라도 사실 주택에 관련된 거 에너지가 거기에서 제일 강해요. 그 소유내 내가 한 사람이 보통 시민이 써야 될 금액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 심지어는 우리 국내에 있는 집을 융자라든지 담보해서 이렇게 내시는 분 같은 경우 보면 월급에서 급여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금액이 보면 대부분 은행 담보, 주택 담보 관련된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에 관련될 겁니다. 그다음에 차를 운영하면 자동차 연비라든지 연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CPI라는 게 어찌 보면 미국에서 지표가 어찌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미국의 흐름을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금리 인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한번 열심히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주택 관련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도 예. 한 2, 3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집이 거의 한 2배 정도 지금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어찌 국내 시장처럼 한번 이렇게 눌림목, 그러니까 주택의 또 눌림목 시장이라고도 봐지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경기 침체 구간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국내 주택 시장과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 거로 저는 개인적인 그냥 예상과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낮잠 자고 일어나면 내려가 있고, 밤잠 자고 나면 더 내려가 있던데, 확실히 전문가님은 고수시네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밤잠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올라 있다는 거는 전문가님 고수시라고 글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그마님께서 그냥 잠을 자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자면 안 내려가지 않을까요? 좋은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 원자재 가격들은 지금 하락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매에서 사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 원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이런 부담들이 있고,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 그리고 가스 비용, 또 음식료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월급을 벌면 진짜 쓸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전 세계인들의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구매를 할 수가 없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 그리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또 뭔가 침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보고 나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네, 물가 정점 나왔기 때문에 곧 멈출 것이다.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은 언제 멈출까? 미국은 언제 멈출까? 러시아는 과연 또 언제 멈출까? 이게 화두입니다. 그런데 정말 끝장을 봐야 멈추는 걸까요?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이정우 전문가가 빨간불, 신상훈 전문가가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물가가 잡혀야 끝나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물가는 오늘도 나왔던 베이지북에서도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점차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이제는 덜 올리겠지. 이제 계속 75bp만 올렸는데 이제 25bp 정도밖에 안 올리겠지. 약간 이런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경기 침체 신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그때쯤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이슈가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전망을 안 좋게 보니까 감산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런 글로벌 경기나 반도체 업황의 바닥 형성 시그널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미 연준은 그냥 강경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년 후반과 80년 초반에 인플레이션에 혹독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씨까지도 완전 산이 산불을 나면 불씨가 다시 또 불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미국 스타일은 그냥 어차피 한번 칼을 빼들었으면
중국 정세,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게 세계 정세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끝나더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과 혹독한 또 무역 전쟁 또 앞에 또 치러야 될 또 2차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로서 전 세계 시장을 한번 장악하고 강달러로서 일단은 시장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손에 쥐면서 이제 패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명절에 식구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도 패를 잡을 때 선이 먼저 일단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지금 심정이라고 저는 봐질 겁니다. 그래서 이 패는 쉽게 말하면 중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뺏기지 않을 어찌 보면 패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그냥 매파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거침없는 질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계속 앞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금 시장을 계속 가는 어찌 보면 시장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시장이죠. 있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있거나 비루기적인 성향이 좀 나오고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더 시장이 오를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생길 건데 이렇게 매파적인 성향이 계속하게 강경하게 나오게 되면 일단 시장은 얼어붙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날씨만큼 빨리 얼음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중간선거 끝나고 미국 정치권 또 연준까지 가세해서 내년 초까지는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신상원 전문가는 물가 피크아웃 됐다고 보시네요? 아니요, 저 노란불을 한 건데. 노란불 주셨어요? 예. 네, 일단은 연준은 지금 최은호 전문가님 말씀대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게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그 2% 그거를 일단 고수할 것 같고 경기 침체도 각오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인플레 2%, 예, 경기 침체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뭐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 수치가 물가 인플레 지표가 뭐 그렇게 내려가려면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한 치 앞도 알 수도 없는데 내년까지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란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의 코멘트였습니다. 알루미늄주 보셨는데 잠시 후 추천주로 종목 나오는지 볼게요.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마지막은 이정호 전문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세요, 이정호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제일 관심사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고 있고 막상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키워드를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를 크게 본다면 유럽발 물가 상승이 아직 피크를 못 찍었다 이게 인식이 퍼지면서 더욱더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패드에서 나왔던 베이지북은 일부 지역에서 물가 완화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은 계속적으로 물가가 안 잡혀도 미국만 물가가 잡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고민을 이제 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하지만 좀 안 좋았던 거는 테슬라 매출이 좀 저조하게 나왔던 거 이게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실적 장세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매출은 저조했지만 그래도 순이익이 증가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다시피 계속적으로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원자재 인상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순이익 증가로 반영이 됐고 매출은 저조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시간에서 너무 많은 하락이 나왔다. 어떻게 본다면 기대를 많이 했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실망 매물로 나오면서 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더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수랑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는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주다가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섹터들 우리가 다 기억을 해놨고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아직까지 나온 거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상승세나 버텨주는 모습세가 제일 좋았고 오늘 가장 관심사는 원전이 어떻게 본다면 끝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들었어요. 네옴시티가 어제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원전 관련 이슈가 잠깐
원전 관련주들은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안 나왔었는데 이 폴란드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너지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원전 관련주들을 이제는 좋은 인식으로 바뀌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솔직히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네옴시티 오르는데 안 올랐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 이슈를 이제는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원전 좀 관심 종목으로 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대비 강한 종목 그게 답안지다라고 화요일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배터리네요. 그리고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원전주 이제 관심 가질 때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폴란드 우리나라 많이 좋아하네요.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또 수주 이어질지 원전 봐야 되고요. 방산은 벌써 이제 초기 납품까지 됐습니다.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배터리주 대 원전주. 어떤 쪽을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하시겠습니까? 배터리주 정말 좋은 종목이 워낙 많고요. 상승 추세에 눈에 띄고 있는데 또 나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이거 갈아타면 이것도 조정받아서 손실 더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돈이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세 분의 또 확고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 대 원전주. 배터리는 초록불, 원전은 빨강.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태양광, 풍력, 원전 합치면 탄소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는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만 기후변화 때문에 원전에 우라늄 말고도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 물 부족해지면 원전 가동하기 어렵다 이런 장기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초록불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노란불 주시면 어떡해요? 좀 2차 전지로 했는데 초록불. 네. 네. 확고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로 또 압축을 해주셔야죠. 2차 전지 두 분이 주셨고요. 혹시 뭐 탑픽 있으시거나 투자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투자 포인트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좋으니까 봅시다 이거 말고 정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수 있을 만한 것.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금양 미래 나노텍이 네.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2차 전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서 전체적인 2차 전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년 전 아성인 이제 디트로이트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BMW가 독일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제 공장 라인을 다시 이제 옮길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옛날 그 포드와 GM이 그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아성이 다시 100년 만에 다시 회복하는 시점이 2차 전기차가 미국으로 다시 다 집합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언제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냐 아니면 미래냐. 왜냐하면 실적과 기대가 취지가 워낙 강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지금 보시면 태종 이방원에서도 2차 전지만 제일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인 부분에서도 제일 크기 때문에 저는 뭐 2차 전지 원전 두 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원전도 원전 나름대로 건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 건설 지금이 상당히 또 높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달러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또 건설과 원전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 자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노란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중장기적인 의견 또 단기적인 의견 확인해 봤는데요. 단기적인 전략에 치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추천주 동향 알아볼게요.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이 발표된 데 이어서 국제 금리 인상은 또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한 가운데 현재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22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80선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들이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드론 배달 상용화 기대감에 드론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토마토 티켓 첫 번째 종목도 바로 드론 관련주인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윤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퍼스텍이고요. 이 퍼스텍은 정부가
정부가 행정안전부와 드론 배달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고 밝히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010원이고요. 목표가는 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목표가를 뛰어넘는 3,520원까지 올라주면서 17%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다음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티켓을 획득하신 최인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고요.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국내 임상과 판권을 소유한 이 캄렐리 주맙에 대해서 FDA와 긍정적인 미팅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어제 방송 중에 급등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3,195원, 목표가는 3,650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무려 3,800원까지 올라주면서 19% 가까운 수익률 달성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가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7장의 티켓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됐습니다. 밑에 있는 전문가들과 크게 낙폭을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또 티켓을 획득하신 윤겸 전문가는 티켓 4장으로 이정우 전문가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상원, 신기수 전문가는 각각 티켓 3장씩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럼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티켓 2가지 소식 있습니다. 2개의 티켓이 나왔는데요. 먼저 윤겸 전문가 어제 공략했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입니다. 네, 퍼스텍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은 물론이고 두 자릿수 17% 가까운 수익률 나왔습니다. 지금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전 시간에 이제 방산 관련주고 이제 퍼스텍은 이제 방산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정부 거래처가 이제 정부예요. 정부 국방부니까 아주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북한 도발 또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드론 같은 경우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 이제 그 드론에 들어갈 수 있는 이착륙 이 항공 이착륙 부분에 또 기술 부분을 실현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저도 투자 안내해 드린 분께 좀 기쁨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가볍고요. 단 지금 차익 실현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이제 변동성이 좀 크고 또 오늘 이제 퍼스텍은 갭상승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수익을 줄 때 비중을 좀 덜어내고 좀 잘 판단해서 이제 작은 비중으로 다음 목표가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수익 줄 때 챙기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3,500원이었습니다. 도달했고요. 오늘 음봉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최인호 전문가의 티켓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이름표에 티켓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3개의 티켓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크리스탈 지노믹스 지난 5일, 10월 5일 종목이고요. 요즘 바이오의 승률이 좋으세요. 어제 바이젠셀 알아봤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전략 주시죠.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오는 게 지금 뉴스가 뜬 게 원래 사실은 골관절염 이제 치료제가 이제 보험 대상을 갖다가 전 연령대 확대한다는 게 옛날에 나왔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소멸돼 버렸네요. 그래서 아무튼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상 이런 발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좋은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좀 확실한 좀 메리트가 있고 포텐이 터질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추천을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게 항암 관련 종목을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항암 치료제,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인데 이제 그 시장이 약간 빠지면서 실질적인 이제 기술 연구적인 부분에서 조금 들어갈 종목들을 조금 한번 제가 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수익은 좋았네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목표 지점을 딱 찍고 바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자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두 분이 제시해 주셔서 티켓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 보실까요? 신상원 전문가 빅텍, 최인호 전문가 한국파마, 이정호 전문가 CS 베어링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신상원 전문가의 빅텍부터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주
잖아요. 그 군용 자율주행 라이더 센서 개발을 했는데 기업 설명 같은 거는 워낙 많이 언급이 돼서 제가 이번에는 요 글을 보시고 진입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입가는 뭐 현재가에서 진입해도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에서 3분할로 손절가를 제가 이거를 5,8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현재가 6,44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손절가와 지금 현재가의 중간 이렇게 3분할로 해서 가면 손절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지금 하락장에서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하에서 진입하고 목표가를 7,800원 그리고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 도발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시세가 나오면 저는 스티커를 못 받아도 여러분들은 잘 챙기시는 그런 전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급하세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내용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일단 전략 차원에서는 지금 네. 약세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격적인 전략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셨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 다른 방산주보다 더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재무제표도 좀 괜찮습니다. 저도 재무제표 항상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작년 대비 이제 매출도 한 40-50% 정도 올라갔고 저도 이슈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인 줄 알았지만 어느 정도 실적도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실적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그 북한이 계속 지금 도발을 살짝 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실험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대회가 끝나는 게 하필 또 이번 내일일 거예요. 내일 모레 22일인데 그 22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좀 이 언급을 그러니까 이제 도발도 많이 하고 좀 말로 이렇게 좀 겁을 주는 것들도 좀 많이 할 것 같다고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그 흐름과 주가의 흐름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진행형입니다. 이 가운데서 빅텍, 재무구조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군용 자율주행 라이더 개발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5,8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CS 베어링입니다.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어떻게 본다면 원전이 다시 한번 불을 비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 쪽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종목입니다. CS 베어링은 다들 알다시피 해상풍력 발전기용 베어링을 납품하고 있고, 기존 육상풍력 베어링은 GE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터빈 업체 GE에 14년 이상 베어링을 공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풍력 관련해가지고는 CS 베어링이 항상 가장 먼저 움직였다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원전 차트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태양광 말고는 다 풍력, 원전은 잘 힘을 못 썼는데 어느 정도 원전이 반등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 좀 차츰 안정화될 때쯤에 이제 풍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온 종목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줄어들고 있고 주가는 이제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조만간 거래가 터지면서 한 번에 슈팅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7,000원 정도가 떨어졌을 때는 저는 바로 칼 손절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CS 베어링,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0,000원 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정호 전문가였고요. 마지막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최인호 전문가의 종목, 또 바이오가 나왔습니다. 한국파마 알아볼까요? 네, 저는 지금 한국파마가 대부분 시청자분께서 바이오 종목 아시는데, 원래 제약과 바이오를 같이 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대부분 이렇게 전문 의약품으로 공급하고, 1년에 한 번씩 성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장 대시경, 우리가 내장 내시경 검사나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그 새벽에 마셔야 될 그 물, 그게 한국파마에서 거의 생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식하고 탄탄합니다. 자, 한국파마를 가져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랄하고 힘들고 위험한 병이 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알츠하이머, 우리 치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매가 일반적으로 경구용으로 대부분 치료제를 대부분 먹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이 언제 먹었는지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주사제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 치료 주사제로 바꾸어야 되는데 휴메딕스랑 같이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 제약의 특징이 항상 이렇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전에 딱 나오는 게 보면 임상을 하고 첫 번째 포텐이 나오고 두 번째는 품목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또 강한 상승 나오고 판매에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동일하게 여러 단계의 이제 초입 단계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워낙 이 캐시카우가 단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술료와 제품이 상업화되면 로열티 지급도 되면 더 단단해지고 국내 판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제가 휴메딕스랑 한국파마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했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은 휴메딕스가 더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선택의 차이라고 좀 봐지고요. 한국파마는 21평 자리만 조금 돌파만 하게 되면 이 목표가 2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손절가는 19,000원, 19,000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안정선에서 하락 지점에서 충분한 이렇게 상승분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한번 관심 가지시면서 시장 한번 바이오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 그 제형들 가운데서 주사형이 치매 환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주사용 계량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파마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공개방송 일정 알아볼 텐데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오늘도 공개방송은 오늘 장 끝나고 4시 반에 이제 오늘 살펴볼 차트들하고 지금 이렇게 좀 힘든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진입을 할 때 대응을 할지 그런 팁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고요. 수익의 열쇠는 어디서 발견될까라는 공개 방송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세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코스피가 2210선 아래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